한중수교 30년, 역사침탈 20년, 동북공정 백서, 역사침탈 동북공정 대응총서 1, 고구리 고리연구소 역금, 서길수, 우시라, 박승범, 박창규, 한규철, 박선영 함께씀. 역사침탈 동북공정 대응총서 1, 한중수교 30년, 역사침탈 20년, 동북공정 백서, 1판 1쇄 편햇날 2022년 3월 1일. 글쓴이 서길수, 우시라, 박승범, 박찬규, 한규철, 박선영. 편앤이 이은금. 편앤곳 도서출판 맑은나라. 출판 등록 2013년 4월 30일 제 2013-000-282.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이안길 47 B02 고구리 고리연구소. 전화 02-337-1661. 전자우편 고구리 네이버.com. 편집 디자인 현대문화사. 책값 100원. 책값 100원은 고구리 고리연구소에서 부담합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북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널리 나누어 주세요. 중공의 역사 침탈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 양력. 첫째 하늘. 역사 침탈 동북공정 백서. 서길수. 현 고구리 고리연구소 이사장. 고구려 발해학회 고문. 전 서경대 교수. 사 고구려 연구회 창립회장 이사장.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 논리 공저. 동북공정 고구리사 번역. 중국이 쓴 고구리 역사 번역. 한말 유럽학자의 고구리 연구. 고구리 축성법 연구. 백두산 국경 연구. 고구려 본디 이름 고구리. 장수왕이 바꾼 나라 이름 고리. 세계 속의 고리. 막북 몽골 초원에서 로마까지. 실크로드에 핀 고리의 상징 닭 깃털관. 사마르칸드에 핀 고리의 상징 닭 깃털관. 같은 저서 20권 남짓. 중국의 역사 왜곡 현장에 관한 사례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간도협약 직전 청국의 백두산 국경 날조 사건에 관한 연구. 홀본과 공내성 지역의 새로운 고고학적 성과. 고구려 석성의 시원에 관한 연구. 신석기 시대의 석성. 하가점 하층 문화의 산성 연구. 같은 논문 100편 남짓. 고구리 고리연구소. 고구리 연구소는 1994년 설립되어 1995년 고구리 연구회로 법인화한 뒤 2008년 발해학회와 합쳐 고구려 발해학회가 되었다. 고구리 고리연구소는 1994년 세워진 고구리 연구소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2017년 다시 활동하는 민간 학술 단체다. 고구리 고리 역사를 비롯하여 그 바탕인 고조선과 부여 그리고 고구리 고리를 이은 발해의 역사를 연구 보급한다. 저자 양력. 둘째 하늘. 동북공정의 발표기지. 동북사지를 통해서 본 역사침탈. 1. 우시라. 현 한국항공대 교수. 동양사회사상학회 회장. 당군학회 부회장. 전 중국 요녕대학 교수. 중국 적봉대학 방문교수.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 논리 공저. 고조선 문명의 기원과 요하 문명 등 10권의 단독 저서와 24권의 공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전개와 적용 그 밖의 다수 논문. 2. 박승범. 현 고구리 고리연구소 연구원. 전 한성대 학술연구원.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 논리 공저.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고구려 유민 연구 검토. 후의 효문제 여고구려 왕운조와 문자왕 즉위. 초기 고구려 북이 관계. 고구려의 도교와 노자 도덕경 수용. 그 밖의 다수 논문. 3. 박찬규. 현 고구리 고리연구소 연구원. 전 당국대 동양학연구원. 금성문으로 백제를 읽다 공저. 목간으로 백제를 읽다 공저. 집안 지역에서 최근에 발견된 고구려 문자 자료.
문헌 자료로 본 전남지역 마한소국의 위치, 준항의 남천과 익산 금마 명칭의 내력, 그 밖의 다수 논문. 4. 한교철, 현 경성대 명예교수, 전 고구려 발해학회 회장 이사장, 17대 국사편찬위원,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공저, 발해의 대외관계, 신라와 발해의 정치적 교섭과정, 고구려 시대의 말갈 연구, 중국의 고구려 발해사 인식과 역사 갈등, 그 밖의 다수 논문. 5. 박선영, 현 세종대 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용 도서검정위원, 하버드 옌칭연구소,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공저, 글로컬 만주, 동북항일의용군,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선족 역사적 정체성 만들기, 만주족의 역사적 정체성, 그 밖의 다수 논문. 머리말 1. 한국의 중국 혐오는 이렇게 생겨났다. 1992년부터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 여러 신문에서 수교 30년 의미를 찾느라 바쁘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침탈 20년 백서를 내놓습니다. 한중수교 30년의 명암을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중 역사 전쟁, 이른바 동북공정은 끝났는가? 한중 역사 전쟁, 이른바 동북공정은 중단되었는가? 한중 역사 전쟁, 이른바 동북공정은 아직도 계속되는가? 한중 역사 전쟁은 어느 나라가 이겼는가? 이 모든 것을 대답하는 동북공정 백서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국전쟁 3년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역사 침탈 동북공정 20년을 샅샅이 뒤져 사실을 밝힌 책입니다. 1992년 한중 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1993년 지반 고구리 문화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중 역사 전쟁 첫 총성이 울렸고 1996년 9차 5개년 계획에서 1차 국책 고구리사 침탈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2월 28일 동북공정이라는 선전포고로 역사전쟁이 시작되어 2022년 2월 28일 역사전쟁이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중 역사전쟁은 계속되는지 끝났는지도 모르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잊혀가며 무감각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다라고 말한 뒤 고구리 고리연구소에서는 4년간 한중 역사 전쟁을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동북공정은 새천년 10년 계획 가운데 하나였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이나 계속되었으며 2009년 공식적으로 역사 침탈 완료를 선포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훔쳐간 역사를 자국의 국사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여 현재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바뀌고 온라인 백과사전 백도백과까지 국사로 기술하여 배치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훔쳐간 역사를 바탕으로 2017년 국제무대 G2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세계에 열린 뒤 김치공정, 김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것이다. 한복공정, 한복은 중화인민공화국 것이다. 심지어는 손흥민도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라며 역사와 정체성 침략이 본물 터지듯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중 역사 전쟁의 진행과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 책 한 권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역사 침탈 목적과 그 전략 전술, 이에 대응해 설립된 한국 국책기관의 설립과 실패 과정을 꼼꼼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글쓴이의 의견을 내고 모든 일을 논의의 뜰로 모시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침탈에 관한 시기 구분. 역사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그 역사를 인식하는 잣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 침탈도 침탈 이전 시기를 비롯하여
전체 역사에 대한 시대를 구분하여 그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리나라 역사 침탈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역사 침탈 0단계 1979년 이전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한국 조선의 역사. 2. 역사 침탈 1단계 1979년부터 1995년 16년 역사 침탈 논리의 형성과 역사 왜곡 단계. 3. 역사 침탈 2단계 1996년부터 2001년 6년 1차 국책 역사 침탈 9차 5개년 계획 추진과 완성 단계. 4. 역사 침탈 3단계 2001년부터 2009년 8년 2차 국책 역사 침탈 동북공정 추진과 완성 단계. 5. 역사 침탈 4단계 2010년 이후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1. 역사 침탈 0단계 1979년 이전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한국 조선의 역사. 1979년 이전에는 중화민국 국민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은 당연히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는 조선의 역사라고 보았고 당나라가 고구리를 쳐들어간 것은 침략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단계도 다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중화민국 시기 1912년에서 1948년의 한국 조선사에 대한 사관 1911년 12월 29일 상해에서 손문이 중화민국 대총통으로 뽑히고 1912년 2월 12일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중화민국이 탄생한다. 중화민국 시기인 1936년 발행된 최고의 옥편이고 백과사전인 사해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기록에 모두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조선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한국 조선에 대한 역사 1949년 공산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사해가 기본 사전이었고 모든 교과서도 고구리는 한국 조선의 역사였으며 1963년 당시 총리였던 주은래는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옛날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고 하면서 그런 결과는 모두 봉건시대 대국 국수주의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면 그들은 조공을 바쳤다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사절을 보내와 얼굴을 대하고 서로 우호적으로 교류할 때도 그들은 조현하러 왔다고 했고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할 때도 그들은 여러분이 신복한다고 말했으며 스스로 천자의 나라, 위나라라고 불렀다고 비판하고 이것은 곧 불평등한 것이다. 모두 역사학자 붓끝에서 나온 잘못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해서 만주에 있던 옛 역사는 조선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2. 역사 침탈 1단계 1979년에서 1995년 16년 역사 침탈 논리의 형성과 역사 왜곡 단계 1. 1979년에서 1985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새 해석과 고구리 연구의 시작 1977년부터는 우파로 몰렸던 개혁파들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 1978년 12월 18일에서 22일 중공 11차 삼중 전인민대회에서 해방사상과 실사고시의 사상 노선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그리고 1979년 미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개방을 시작하였고 1980년 덩샤오핑이 전면에 나서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갔다. 개혁 개방과 동시에 고구리사를 비롯한 조선사 연구가 양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1980년 이후 본격화된 이른바 통일 다민족 국가와 중화민족이라는 민족 정책의 확립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일 다민족 국가와 중화민족에 대한 논의는 50년대에 크게 논의되어 백수희가 내놓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범위를 바탕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 이래 이 토지에서 살던 선민들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1981년 열린 중국 민족 관련사 학술 좌담회에서 중국 민족과 강역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여기서 담기양의 역사상 중국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청조가 통일을 완성한 뒤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입하기 이전의 청조판도, 구체적으로 말해 18세기 50년대부터 19세기 40년대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 판도를 가지고 우리 역사식이 중국의 범위를 잡는다 라는 논리가 대세를 이루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다. 2. 1985년에서 1995년 조선사 연구의 팽창과 역사 왜곡 시작. 고구리 문제는 이미 1980년대 초 담기양이 다루었다. 5세기를 기점으로 청나라 때 국경이었던 압록강을 중심으로 수도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던 전반부는 친화의 역사, 수도가 평양에 있었던 후반부는 한국 조선사로 처리하였다. 1985년 장박천이 동북역사고에서 부여 고구리 지방민족 정권이 세워졌다라고 지방민족 정권이라는 용어를 쓴 뒤 경철화의 고구리의 기원과 건국문제 탐색, 동말륜의 동북사 강요, 동동이 주편한 중국 동북사, 손진기의 동북역사 지리에 담기양과 같은 논조를 발표하였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고구려 기속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32주 전이 중국 동북 통사에는 고구려족은 서한의 현토군에 속했기 때문에 서한 경내의 한 민족이며 고구려 건국 이후에도 한나라 왕조의 번속 관계였다라는 번속 이론이 등장하고 1993년 양소전이 중조 변계사에서는 고구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에 예속하였으며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역대 중원 왕조가 관할한 소수 지방 정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고조선부터 발해까지를 완전히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로 만들어 그 영토를 구체화하였다. 1993년 8월 11일에서 14일 남북한 학자를 비롯한 양국의 고대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고구리 문화 국제 토론 회의에서 손진기와 경철화가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다라고 발표함으로 해서 한중 역사전쟁의 첫 총소리가 울렸다. 이 국제학술 대회가 끝난 뒤 한국과 중국 양국에는 갑자기 고구리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1994년 한국의 고구리 연구회, 만주 통하사범학원의 고구리 연구소가 세워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1995년까지는 고구리는 한국 조선사라는 것이 대세였으므로 글쓴이는 이 시기를 역사 왜곡 단계로 보았다. 3. 역사 침탈 2단계 1996년에서 2001년 6년 1차 국책 역사 침탈 9차 5개년 계획 추진과 완성 단계 1. 1996년에서 2000년 9차 5개년 계획에 따른 고구리사 침탈의 시행과 완성 중국 공산당이 직접 관할하는 국무원 산하 중국사회과학원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을 세워 국경과 영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83년이다. 그리고 9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고구리 역사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해서 1차 국책 고구리사 침탈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1997년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중심,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강역연구중심을 세우고 중점 연구과제 연구 참가자들 길림성 고구리 유적 고찰하여 연말에 중점 연구과제 초고 완성한다. 1998년 1차 전국 고구리 학술 연구 토론회 중국 동북지방사 학술 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독려하였다. 1999년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동북 공작참을 설치하고 1999년
1차 전국 동북민족과 강역학술연구토론회에서 소수민족 지방정권론이라는 지침을 완성, 시달한다. 2. 2000년에서 2001년 2차 국책 10개년 계획 수립 및 첫 동북공정 시작. 1차 고구리 역사 침탈의 완결판인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총론이 2000년 완성되어 2001년 초 발행하는데 이 책에서 1. 고구리는 우리나라 동북 역사의 소수민족 정권이다. 2. 고조선, 신라, 백제도, 친하의 번국이다. 3.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에 사는 조선족은 이민온 민족이다 라는 고구리사 침탈의 기본 패러다임을 발표한다. 9차 5개년 계획을 마친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새롭게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10차와 11차 5개년 계획을 한꺼번에 세운 것이다. 이런 계획은 구체화되어 2001년 6월 4일에서 6일 중국 사회과학원과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가 연합 주최한 동북강역 역사와 현상 연구 사업 좌담회에서 동북공정은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 계열 연구 공정에 관한 의사 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달하고 참가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것이 동북공정의 시작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96년에서 2000년의 9차 5개년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하였고 2001년에는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을 펴내 고구리사를 완전히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기정사실로 굳혔다. 그리고 2001년 6월에는 고구리는 물론 고조선과 발해사 모두를 침탈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안이 제출되어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책으로 추진한 만주 지역 1차 역사 침탈이 끝나고 2001년부터는 본격적인 2차 역사 전쟁이 시작된다. 4. 역사 침탈 3단계 2001년에서 2009년 8년 2차 국책 역사 침탈 동북공정 추진과 완성 단계 2차 국책 역사 침탈, 이른바 동북공정은 다음 3단계로 나눈다. 1. 2001년 6월에서 2003년 동북공정 1단계 전반기 동북공정 2002년 동북공정의 조직과 구성 완료하고 2월 28일에서 3월 1일 동북공정 정식 출범하여 연구과제 35건, 번역과 14건, 기록문서 정리인 당한과제 4건이 확정되어 실시된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2차 동북공정 및 고구리 학술연구 토론회라는 중간 발표를 일부 연구과제로 더 추가하였다. 2003년에도 15과제를 추가로 뽑고 8월에 고구리 발해 문제 학술 토론회, 10월에 고구리 국내성 천도 2000주년 기념과 제3차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를 열어 연구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세계 대표 사상을 써서 고구리 문제 연구를 지도해야 한다라고 독려하였다. 2002년 말 2002년도 선정 과제에 대한 성과물을 동북 변강 연구 총서 9건으로 출간하였다. 동북공정 성과 가운데 가장 고갱이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 위탁해서 쓴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연구 속론이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과 만주 삼성이 함께 참여하여 고구리사에 대한 역사 침탈은 1차적으로 한 단락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그렇게 침탈한 역사를 자기 것으로 기정사실로 만드는데 모든 국력을 쏟게 된다. 2003년 10월 12일 KBS 일요 스페셜 한중 역사전쟁, 고구리는 중국사인가가 반영되면서 역사 침탈이 알려지면서 한중 역사전쟁이 시작된다. 2. 2004년에서 2007년 1월 동북공정 2단계 후반기 동북공정 한국에서 거국적으로 역사 침탈을 규탄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은 겉으로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을 내세워 학술회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의하면서 뒤로는 프로젝트를 길림성 사회과학원으로 기지를 옮겨 끊임없이 진행한다.
특히 7월에 고구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선전 작업에 들어갔다. 환인과 집안이 박물관, 고구리 유적의 안내판, 각종 서적, 우표, 기념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의 규탄이 더욱 거세지자 2004년 8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파견하여 우리 정부와 오개항 구두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학술 교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고구려 역사재단과 중국 병강사지 연구 중심이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학술회의를 열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서로 다른 것은 밀어놓고 통하는 것만 이야기하자는 구동존이 작전에 넘어가 역사 침탈 문제는 제기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침탈을 묵인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외교적으로 무마하면서 뒤로는 동북공정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고구리 연구 120편을 비롯하여 고조선, 발해, 백두산 간도 문제 등에서 무려 225편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측에서는 그 사이 고구려 연구재단이 일본 근대사를 위주로 설립된 동북아 역사재단에 흡수되면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동북공정 후반기는 그에 대한 대응도 정지되어 버려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음 놓고 동북공정을 성공시키고 더 나아가 연장까지 한다. 3. 2007년 2월에서 2009년 동북공정 3단계 연장된 동북공정.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에서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라고 공고하였으므로 한국의 정부, 연구기관, 국민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북공정을 3년을 연장하여 2008년까지 계속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2009년까지 발표하였다. 이 3년간 고구리 연구 47편을 비롯하여 93편의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2007년 말에 가서야 자리를 잡은 동북아 역사재단이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2008년까지 2번을 참여하였지만 동북공정이 2007년에 끝났다고 보았으므로 단순한 학술 교류 차원에서 끝나고 그것도 더 이어가지 못했다. 2009년에는 동북공정이 끝나므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학술회의라는 거치대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24일에서 25일 중국 사회과학원과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연합하여 주관하고 요령성 사회과학원,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09년 동북 변경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학술 연구 토론회가 길림성 장춘시에서 열렸다. 동북공정은 예정된 임무를 거의 완성하여 기대했던 목표에 이르렀으며 아울러 동북 변경지구의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였다라고 선언한다.